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치러지는 통합교육감 선거가 인지도와 조직력에 의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옛 유흥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담양군이 이곳에 있던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북교육청이 한자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교육 여건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선거구는 넓어진 반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아서 정책보다는 이름 알리기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시도 통합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예정되는 등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전남 교육 지형을 하나로 묶는 교육감 선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과 환경이 분명히 다른 광주 전남의 현실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게 맞느냐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광주 4명, 전남 7명에 이르는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고민과 혼란도 큽니다. 안 그래도 정당 공천이 없고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큰 상황. 현직 교육감들은 그래도 낫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지형이 광역 단위로 확장되게 되면 깜깜이 선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 언론사들이 단일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더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후보가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군소 정당 같은 존재들인데 이 7명, 8명, 9명을 놔두고 현직이 당연히 우뚝 서갖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광전남 각기 다른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손볼 시간도 없이 얼굴 날리기에도 바쁜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 예정자들은 광역교육행정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직이 여전히 이루고 있는 건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에서 누가 진짜로 이 미래 거대 담론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후보를. 한편 광주시민교육감 후보 공천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세 후보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와 공천단 투표를 통해서 오는 1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계속된 추위에 많이 지치시죠?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가운데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특히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꽁꽁 얼었던 강이나 호수가 녹아서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는 20년 넘게 시간이 멈춘 채 방치된 골목이 있습니다. 과거 송정리 천산번질로 불리던 유흥가인데요. 도심 속에 흉물로 남아있던 이곳이 드디어 철거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간판은 녹이 슬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낡고 허름한 이곳은 1950년대부터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3번지라고 좀 유명했던 거예요. 무서웠죠, 얘가. 하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큰 불까지 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후 20년 가까이 버려진 동네처럼 방치됐습니다. 한때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던 이곳 골목은 현재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장소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이쪽도 좀 활성화돼가지고 좀 젊은 우리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광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구는 직접 나서서 2029년까지 낡은 건물 11채를 헐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량 3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듭니다. 밤에는 주차장에 젊은 청년들이 포장마차를 열 수 있게 해서 서울 을지로처럼 누구나 찾아오는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고 나면은 아마 광주에 대한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이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무서운 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1003번지가 광주의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허위 용역 서류로 사업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가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돈을 빼돌린 뒤 상당액을 지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기소된 중앙 1지구 시행사 전 대표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함께 가담한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곳에 있던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담양군도 전북 순창군과 손을 잡고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개발 선언으로 한국마사회와 과천 경마공원의 이전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한국마사회와 경마공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담양군은 전북 순창군과 손을 잡고 공동 유치에 나섰고 제주도와 경북 영천, 전북 김제 등은 단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치 선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담양군과 순창군은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차별화를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자매 도시를 맺고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원칙이 특별법에 명시된 점도 한국마사회 담양 순창 유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향이 제시된 바 경마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마사회를 호남권 유치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마공원 이전 지역은 빠르면 올해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6,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수입이 기대됩니다. 두 지역은 올해 상반기엔 공동 유치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유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남 22개 시군 순회공청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동북권 주민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국립의대 특별법 반영 등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과 순천에서 열린 마지막 행정통합 공청회에는 주민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북권이 밀려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동부청사가 통합 3청사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도 좀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냐. 행정력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통합이 되었을 때 소외되지 않는다는 게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법이나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는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 공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과대학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 취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대 설립 특례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 설립에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향후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안에 넣는가 안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고 충청권은 법안에는 들어있지만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공청회와 시도의회 동의로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22개 시군을 숨가쁘게 돌며 마무리한 행정통합 공청회.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제안집으로 제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있는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수개월 동안 책임 회피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최근 현 창고 임대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금속성 폐기물 화재. 광양경자청, 여수해수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환경재난과도 같았던 대형 화재 이후 폐기물 처리 주체와 방법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금속성 폐기물 처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 창고 임대업자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계약 해지 조치하기로 한 겁니다. 동시에 새롭게 선정될 창고 임대업자에게 운영권과 함께 폐기물 처리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입주 업체가 창고 내에 있는 이 폐기물을 이제 반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양수도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창고 임대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올 하반기 안에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올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폐기물 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자청의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사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금 전가는 회의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약 해지하면 그 처분에 계약 해지한 거에 대해서 부당한 거를 저희들이 법으로 이제 손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공기 중 수분에 노출되면 발화하는 위험천만한 광양항 배후단지 내 12,000여 톤의 금속성 폐기물. 항만공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처리 방안이 해법이 될지 아니면 법적 공방까지 더해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지역 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북교육청이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자 교육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한 한자 교육에서 나아가 과목별 한자 핵심 용어 교육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최다미 학생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단어에서 막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1년 전부터 학습지로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학습지나 학원을 다니며 한자를 배우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단어들은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말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해 수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높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각 과목의 한자로 된 핵심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 충북 교육 플랫폼인 다채움에 올렸습니다.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교실 자습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 시간, 국어 시간, 수학 시간에도 학생들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교과별 자료를 개발해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같이 연계를 할 거고.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학교별로 한자 교육 연구회를 운영해 체계적인 한자 교육 모델을 발굴해가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서울, 강남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을 높여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자 교육을 활용해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박봉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교총이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에서 학업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자 교육 강화에는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경남 마산의 어시장은 2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시장이지만 과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시장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래된 객주 창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어시장은 1760년 조선 영조 36년에 조창이 설치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시장입니다. 시장 중간에 자리한 빨간 벽돌의 2층 건물은 마산 어시장의 3대 객주로 알려진 최수동 선생의 대동상의 창고 건물입니다. 최수동 씨의 소유였지요. 그 창고였어요. 그 물건이 이제 올라오면 받아가지고 여기다 재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매를 해야지. 마산은 오랜 세월 남해안 어물의 집산지였습니다. 마산포 개항으로 시장은 더욱 번성했고 해안 매립과 함께 시장도 확장됐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졌지만 최수동 창고는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빛바랜 색만큼이나 오랜 세월의 덕계를 품고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어져 버리면 과거의 흔적이 마산 어시장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너무 현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녹슨 철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자 나무 바닥에 넓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들보에는 을미년에 상량했다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숙소로 쓰던 공간에는 일본식 다다미 바닥과 일본제 금고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수동 객주 창고의 역사적, 사회적, 건축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남해안 수산물 유통의 허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넘어 오늘날에는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복합적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어시장을 홍보하고 역사를 담아내는 아카이빙 혹은 시민들의 휴게시설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2층 일부는 이미 허물어져 임시로 설치한 기둥에 의지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260년이 넘는 마산어시장을 상징할 만한 건물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산어시장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농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도시인 경주시는 6만 7천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귀농인은 물론 여성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열왕릉이 바라보이는 형산 강변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정희경 씨. 남편과 함께 귀농해 2억 원이 넘는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로 50%, 공판장으로 50%를 출하하고 있는데 여성의 섬세함이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의 보조 역할, 도와주는 역할만 했지만 지금은 농사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성 농업인이 좀 더 섬세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상태를 매일매일 일찍 확인함과 억새로 유명한 무장산 아래 덕동댐 상류, 경주에서 사과밭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교차가 큰 이곳에 12년 전 귀농한 오정화 씨도 고소차를 조종해가며 전지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시부모님이 키워놓은 수령 50년 이상 된 부사 품종을 억척스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0톤을 수확해 직거래로 대부분 판매하고 10% 남은 물량도 설 선물로 전량 주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은 뭐 쉽고 좋기는 하지만 이게 악의적인 댓글 뭐 이런 게 많아서 뭐 상처 입을 일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판매를 합니다. 경주시는 농업인 재교육, 여성 맞춤형 영농 교육을 위해 내남면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시설과 면적을 갖춘 신농업 혁신타운을 오는 3월 준공합니다. 딸기, 토마토 등 아열대 엽채류를 연중 생산해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도 막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농업 기술들 그런 것들을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성 농업인들 모두에게 공개를 해서 이론 교육도 전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까지 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이론과 실습을. 경주시 농업인은 전체 인구의 13%인 3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은 여성입니다. 귀농을 망설이는 예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주가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 특보는 통합특별시의 지리적 중심이자 미래산업과 교통이 교차하는 광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미래산업의 관문을 열어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오늘 문인구청장의 사퇴 번복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문 구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문인구청장은 지난해 연말 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철회했는데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지난달 15일 한 차례 의회 불출석 사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문 구청장은 오늘 오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가 어제 농성 이동 복합청사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15년 전 지어진 서구청사의 과밀화와 농성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복합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행정공간과 함께 문화, 학습, 소통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계속된 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은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어제보단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름세를 보이면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특히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얼었던 얼음이 녹을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나주에서 모두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양의 현재 기온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에서는 종일 영상권의 기온으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는데요.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